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6월 22일입니다. 2021년 6월 22일 녹화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어록, 박정희 대통령이 3대 대통령 제5대 대통령이죠. 5대 대통령이자 제3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1963년 12월 7일자 연설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성경 읽기 위해 촛불 훔치는 행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제가 기사 내용을 좀 뽑아봤는데 여기 있죠. 제3공화국 발족이다. 제3공화국 발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오후 중앙청 광장에서 그런 글이 있죠. 5대 대통령 박정희 씨 취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복을 벗고 예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조국 근대화 위한 대혁신운동 재창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43% 득표를 했고, 그 당시에 아마 윤부선 야당 후보죠. 야당 후보가 41%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군정이 2년 7개월 동안에 했고, 그래서, 가스로 이제 이겼는데, 신승, 어렵게 승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소통과 통합의 정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17년생 박정희 대통령 한 65세 46세가 되는 것이죠. 1917년이니까 1963년에서 하면은 17년에서 63년, 17년 하면은, 만으로 46살이, 우리 나이로 말하면 47살이, 되는 때죠. 중년입니다. 굉장히 겨울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대통령 취임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권력을 지고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국민의 충복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과 국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어록에서 박정희의 어록을 소개하는 2, 3일에 걸쳐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박정희의 5.16 정신을 되살리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나라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2, 3일을 걸쳐서 박정희 어록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성서 읽기 위해 촛불 훔치는 행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흉내를 완전히 낼 수는 없습니다. 말씨가 굉장히 카랑카랑해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를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조국을 보존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전몰 장병,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4월 혁명의 영령 앞에 이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나는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의 중책을 맡게 되매 그 사명과 책무가 한없이 무거움을 깊이 통감하고 자주 자립과 번영의 길로 향하는 민족의 우롱찬 전진의 대우 앞에 충성스러운 공복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교대가 5,000년 역사를 지켜온 이 땅은 우리들의 조국입니다. 반세기의 고된 역경은 밝았으되 일본 제국주의에 항쟁한
3.1 독립정신으로 광복을 쟁취하였고, 투철한 항공의식은 공산 침략을 분쇄하여 강토를 보위하였으며, 열화 같은 민주적 신념은 4월 혁명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였고, 이후 5월 혁명으로 부패와 부정을 청산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되찾아 오늘 우람한 새 공화국을 건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목적지에 도달한 안도가 아니라 준엄한 노정의 새 출발인 것입니다. 1960년대 우리 세대가 겪어야 할 역사적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범국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이 시대의 역사적, 60년대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는 조국의 근대화다, 즉 산업화다 하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럼 그 시대 정신, 1963년도에 60년대의 시대 정신은 조국의 산업화다, 조국의 근대화다 라는 걸 정확하게 짚으신 것이죠. 자, 그럼 저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을 묻고 싶습니다. 21년도에 문재인 정권 휘하에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시대적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시대적 정신을 체득한 인물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1년의 시대 정신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헤겔이 말한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을, 지도자는 시대 정신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자신의 통찰력으로. 2021년에 자경화에 찌들어진 다단계 공산화의 위기에 있는 헉헉헉거리면 끓이는 레드 코리아, 빨갛게 물든 이 대한민국을 구제하려면은 어떤 시대 정신으로 어떤 시대 정신을 인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범국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읽어봅시다. 이 민족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일대 혁신운동을 제창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뜻깊은 혁명대열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혁명대열에 적극 참여해달라. 국민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도 뭐 우리 공화당에서는 자유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화공 목사 쪽에서는 당을 만들었는데 국민혁명당을 또 만들었죠. 자, 그래서 양쪽에 우리 공화당의 자유혁명, 정화공 목사 쪽에 국민혁명, 뭔가 혁명이 필요하기는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혁명이다, 자유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혁명 이야기는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혁명을 이미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50년 전에 국민혁명을 이야기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혁명은 물질적인 성장이 굉장히 긴박할 때고, 지금은 국민소득 3만 불이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거는 해결된 상태인데, 그때 이상으로 절박하게 국민혁명이 필요한 것이죠. 정신개조혁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5.16 군사혁명의 그 시대의 고민이 무엇이었던가, 그 시대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국민들의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 하는 점입니다. 역사가 없다는 건 역사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개돼지들은 매일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것이 개돼지들이지만 의식이 없잖아요, 짐승들은. 근데 정신은 뭐예요? 인간은 뭡니까? 의식이 있는 것이 이 짐승들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왜 이리 위기에 빠졌습니까?
역사의식이 없고 역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위기에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국민혁명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정말 이 시대는 국민혁명, 국민 정신 개조 운동이 필요하다 하는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피땀 흘린 노력 없이 진보와 번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한 대혁신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개개인의 정신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정신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이 시대에. 와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대깨문이 왜 있습니까? 그 비극이에요. 교육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대깨문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와 이렇게 쏠림 현상. 왔다리 갔다 하면서 우 가자. 자기 개인적 주관 없이, 주관적 판단 없이 와 가자 이리 쓰리고 저리 쓰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자립자주의 정신을 확고히 하고 이 땅에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됩니다. 지금 정부가 말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돈을 퍼날려가면서 돈을 세리 부으니까 거기에 좋다고 허허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뿌리면은 거기 의지하면은 아편 중독처럼 일은 안 하고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 아닙니까? 또한 불의를 배격하고 부정부패를 국민 스스로가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50년대에 이 부정부패가 말도 못했죠. 선거도 그렇고 고무신 선거다 뭐다.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 할지라도 국민 대중의 협조 없이는 사회의 안정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정부패,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데 지금 사법부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지금 검찰이 수사도 못하게 지금 경찰한테 다 넘겼지 않습니까? 중수부 있으면 뭐합니까? 수사를 못하는데, 수사 의지가 없는데. 나는 대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정치 정화운동을 통한 협조의 전통을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정치 정화운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치가 완전히 썩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치 정화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시민운동으로서 정치 정화운동을 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지체 없이 여유가 없습니다. 방관과 안일, 공론과 파쟁으로 국가를 쇠장케 한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방관과 안일, 공론과 파쟁으로 국가를 쇠퇴시킨 과거를 되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지불하였기에 민주주의를 빙자한 무능과 부패의 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성서를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새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국민이 쥐어준 멍에를 메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 새 공화국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독선거 행포를 자행하며 소수의 의사를 유린할 때, 이거 문재인 정부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해서 선거한 집권당이 독선거 행포를 자행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 전도에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잉태될 것입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죠. 이 또한 진부한 관록이나 허망한 권위의식으로 전국을 어지럽히고 사회를 혼란시킨다면 이 나라는 또다시 역사의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보다 높은 윤리 규범을 정립하여
극단적 대립을 불식하고 여야의 협조를 통해 의정 질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유일 보복으로 점철된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한 복수정당제의 정책 대결의 정치 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날 오역의 반세기는 전통적 미풍양 속의 타락, 사상의 분열과 정치적 대립, 사치와 낭비 등으로 민심은 각박해졌습니다. 이제 대혁신운동으로 새 물결을 이끌어 설림과 화합의 새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전한 상식이 지배하고 성실한 근로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수계층의 교양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각과 책임 그리고 타협과 관용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옳게 본 것이죠. 국민은 정부로부터의 시혜를 기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의무를 다하며 요사이 대통령들 보면은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정책 정각이 나오느냐. 행복당 알죠?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거 돈 푸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의료보험이다, 뭐다. 어떻게 행복하게 해줍니까? 국민들 알아서 해야지. 예. 박정희 대통령이 한 중요한 연설 중에 하나는 국민들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대통령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 뒤에 많은 대통령들이 어찌했습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뭘 해줄게요, 표 달라 했지 않습니까? 매표형이죠. 존 F 케네디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나이 비슷하죠. 그 유명한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사에서, 친애하는 미 앞중국 국민들이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뭘 해줄 거를 기대하지 말고 국민들이 미 합중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 달라고 한 것이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의 연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 국가에 대한 요구, 애국심을 호소한 것이죠. 위대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좀 어떤 의무, 듀티 그걸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보세요. 정부로부터 국민들은 어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시혜를 기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지키기에 힘써야 된다. 국가에 대한 의무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지켜달라. 그런 요구를 정당한 것이죠. 지금 헌법에 보면은 남자들 군대 가는 거 헌법 조항 넣고, 또, 중산층 시민의 세금을 내는 징세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궁금하게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문헌법상에 이렇게, 이거 직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 여가부 여성부 장관까지 임명을 한 상태인데, 여성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왜 헌법에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봅시다. 또한 대국적 안목과 이성적 통찰로 초가 삼간 소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새 정부는 안으로는 견실한 경제로 사회적 토대를 이룩하고 군사력의 유지와 발전을 포함한 민족의 힘을 결속할 것이며 밖으로는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견고히 하여 여하한 상황에서도 공산주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수건인 민족 통일의 길로 매진할 것입니다. 이제 새 공화국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침체와 우울, 혼돈과
방황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국민. 지금 참 이게 필요한 게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하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깨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 협동하는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1963년 12월 17일. 뭐 박정희 대통령의 이 연설을 보면은 지금도 이러한 그 협동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 생각하는 국민이라는 이런 그 지적은 뭐 상당히 훌륭한 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박정희 오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